이거는 저기 상평형 문제예요. 음, 상평형 문제고 이 상평형 문제에서 인출 선택지에 나오는 거 보게 되면 물의 증발과 응축은 가역이다. 당연히 가역이죠. 그다음에 나에서 동주평형 상태. 나가 봅시다. 나는 날아가는 애가 3개고 들어온 애가 2개니까 아직은 동주평형 상태가 안 돼. 그래서 얘는 도달했다? 틀렸어요. 액체 상태의 물은 자, 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나다로 갈 때 H2가 액체는 줄어들어. 거기에 반해서 H2O가 증기 상태 늘어나게 되고 있어요. 알았지? 액체 자꾸 더 날아갈 테니까 줄어들 거라니까요. 자, 그래가지고요. 액체 상태의 물은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많다? 예, 맞아요. 다가 적은 거죠, 물은.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틀렸고요. 액체 상태 물만 존재한다도 틀렸죠. 다음, 다에서 시간이 지나면 액체 상태 물의 양이 감소한다도 틀렸어요. 왜 그래? 이제 다는 평행에 도달했으니까 액체 상태의 물의 양과 기체 상태의 물의 양이 동일해야 되죠. 동일하다는 게 아니라 일정이 유지가 되겠죠. 알겠죠? 그다음에는 여기 1번 보면 이거 질문한 거 맞죠? 야, 가와나에서 정반응속과 역반응속을 비교하라 그랬는데 이 정반응은 얘가 될 때의 속도. 그다음 역반응은 N2O4가 NO2가 될 때의 속도죠. 그러면 젓갈색의 NO2를 집어넣고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가 납니다. 알았죠? 정반응 속도 이렇게 된다면 얘가 역반응 속도예요. 그래서 가지점은 맨 처음 상태, 초기 상태니까 이렇게 있겠죠. 그다음에 정반응 속도는 이제 여기가 가지점이라면 여기가 이제 나지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정반응 속도는 줄어들어 있고 역반응 속도는 늘어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합니다. 나머지 없으면 여기 내신 만점 문제 좀 볼게요. 내신 만점 문제 질문 있어요? 일단 선생님 질문 있어? 첫 번째 장 없어요? 두 번째 페이지는요? 없어요? 없어요. 9번 하나만 풀어볼게요. 일정량의 물에 설탕을 계속 넣었을 때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에 설탕이 더 이상 녹지 않았다. 지금 보니까는 얘 가하고 나는 이게 불포예요, 불포. 상태가 되고요. 다가 포화 상태. 그러니까 포화 상태가 됐을 때 동적 평형, 용해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기억해 보면 다에서 설탕물의 농도는 일정히 유지된다. 다에서는 설탕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예, 맞아요. 자, 물에 용해된 설탕수를 나하고 다하고 포화 상태가 어때야 돼? 녹아있는 애가 많아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다가 큰 거죠. 석출 속도. 석출 속도는 여기에 용질 입자수의 개수만 봐봐. 자, 개수가 점점점 많아지죠. 그지? 그렇게 되면 석출 속도는 점점점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지? 그러니까 녹아있는 애가 많이 있을 때 다시 석출이 된다.
알았지? 근데 석출되는 분자도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답은 예, 기억만 답이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 페이지 없어요? 음. 자, 14번 보세요. 자,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에 동조 표형 상태에 도달한 상황을 나타내 준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반응이 생성이고 역반응이 분해예요. 알았죠? 생성은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거고 분해는 호전성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암모니아의 생성과 분해는 가역적으로 일어난다. 그렇죠. 자, 염기 속 H2 분자수는 일정히 유지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평행에 도달한 이후에 각각의 물질의 농도는 일정히 유지되니까 용기 수의 기체 압력은 강철용이라고 그랬죠. 이 기체 분자수가 변해 안 변해? 평행에 도달한 이후에 안 변해. 그렇기 때문에 압력은 일정히 유지되는 맞아. 알겠어? 그래서 동조 평행에 관한 얘기를 확인해 봤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반응열이죠. 출입하는 에너지를 보다 말았어요.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이 있다 그랬지? 시연이 왜 안 했지? 봐봐. 성민이는 출석은 잘하는데 숙제를 안 와. 해봤어? 나중에 또 하면 되지 뭐, 그치? 아, 네. 참. 뭘 안 해야 안 해는. 응? 네. 너 냈죠? 121쪽도 숙제였어? 네, 지금 페이지가 286쪽. 시간이 못 온다. 예, 시현 형님. 예, 예, 확 선생님인데요. 예, 예, 아직 안 왔어요. 그 전 학원이 무슨 학원이에요? 그래요. 좀 늦게 출발했나 보네. 예. 아, 그래요? 음, 예. 예, 예, 513 알아요. 저 2158에. 예, 예. 전화해 볼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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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맞추기 어렵군. 일품 오도이십니다. 사춘기야? 그러나? 사춘기 같아? 아니, 모르겠어. 만사가 짜증나고 그러지 않아? 응? 뭐, 어른들이 하는 얘기는 다 이상해 보이고 뭐 이러지 않아? 엄마가 뭐라 그러면 잔소리 갖고 이게 사춘기야 그게? 사춘기 그게 별건가? 그래. 그런 거 있잖아. 북한이 못 쳐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중이 때문이라며. 중이, 중상, 무서운 사람들이. 쌤이 이제 중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선생님이 맨 처음에 학생들하고 1996년도에 첫 번째 수업이었어. 첫 번째 수업이었는데, 이제 어떤 학생들을 맡았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맡았어. 음, 일주일 수업을 했는데, 준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건 내 길이 아니다. 나는 가르침의 직업이 안 맞는 것 같아. 사표를 딱 냈어. 사표를 내서 이거 안 할 거라고. 어? 너무 힘들었던 거, 일주일 동안. 아, 주민이도 살벌하고. 그래가지고, 사표를 딱 냈다? 그러면 그러지 말고, 고등부 가서 하래. 고등부에 가서 수업했어. 와, 너무 피곤하거든. 그렇게 해서 중등부와의 인연은 거기서 마지막이었죠. 그러다가 1996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2023년이야, 오늘? 2023년, 2022년도죠. 작년에 처음 이제 중등 학생들 만난 거야. 근데 지금 만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젊었을 때잖아. 선생님 20대 때. 선생님이 이제 자식 다 키워놓고 보니까 되게 이뻐 또. 중학교 2학년, 3학년들이. 선생님 아들은 저기 대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랑 또 되게 많이 다르. 음. 이제 사춘기가 별거 아니야. 짜증나고 그런 게 사춘기. 근데 이제 뭐 그럴 때 짜증 내야지 뭐 어떡하겠니. 그치? 공부하기 싫으면 때려치는 거고. 뭐 세상에 뭐 공부 말고 뭐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제 내가 내 경험상 공부가 제일 쉬워. 그래 재수없나? 응? 진짜 공부가 제일 쉬워 니들. 야, 너희들 공부하는, 이거 너무 노땅 같은데? 얘기가? 근데 경험을 해보니까 공부가 제일 쉬워. 그럼 이제 운동. 그러니까 선생님이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선생님, 선생님 취미도 스쿠버 다이빙이라고 얘기했지? 이번에 갔다 온 거 사진 안 보여줬냐? 안 보여줬구나. 선생님 또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필리핀에? 음, 별거는 없었어. 하나 괜찮은 게 있어서 보여줄게. 얼른 와. 음, 그렇지 않아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얘기해 줄 수 있지. 요번에 본 것 중에 최고는 이거였어. 음, 음, 조금 떴는데. 음, 여기 있겠다. 어디 갔냐? 안 이쁜데. 이뻐요? 그럼 간 거야. 그래, 아프다, 그지? 그거 말고, 가오리 있었네, 가오리. 가오리 사진이 어디 있지? 가오리가 진짜 큰 게 발견이 된 거야. 보여줄게, 가오리.
음, 음, 됐다. 거울이 사진, 거울. 거울이, 여기다, 여기다. 기다려봐. 아, 이거 선생님이 본 거야. 요번에. 좀 멋있지? 이거 멀리서 보면 새 같아, 새. 이 바다 안에서. 이거 뒤다 큰 거야. 이거 진짜 보기 힘든 가오. 그런 거지. 따라가지도 못해. 요번에 가서 본 거 최고. 이쁘죠, 가오리. 내가 거북이 너무 많이 봐가지고. 다음에 선생님이 저기 뭐 상어 보러 갔다가 상어 찍어줄게. 상어. 다음번에 상어 보러 가기로 했거든. 안 잡으면 키워볼게. 다시. 자, 아무튼 근데 이제 아까 무슨 얘기하다가 말했는지 스포츠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야 운동이실 거 아니야? 공부하실 거 아니야? 나는 확실히 공부하시고 아, 운동 진짜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래, 아이, 뭐 아무튼 그렇다는 거야. 공부 말고 뭐 재밌는 게 있으면 그거 해도 돼. 요즘에 뭐 다 공부한 길이 아니잖아. 근데 나는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어가지고 운동도 뭐 그냥 대충 하고 막 그러니까 공부 했는데 요즘에는 뭐 워낙에 많잖아. 근데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도 아닌 것 같아. 남들이 막 한다고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 요즘 유행하는 게 뭐 있냐, 니들 사이에. 코딩. 코딩 있잖아, 코딩. 야, 그거 유행한다고 그거 한다고 되냐? 그건 타고나야 돼.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코딩을? 근데 유행한다고 코딩하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아닌 것 같아. 그러는 이미 그냥 공부해가지고 그 근데 공부를 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 나라에서 자격증 주는 거 있지. 뭐를 공부해도 돼. 뭐를 공부해도 되는데 나라에서 자격증 주는 몇 가지 직업이 있어. 그걸 해야 돼. 그래서 나라에 자격증 안 주는 직업은 좀 불안해. 알았어요. 뭐 선생님처럼 이렇게 학원 강사는 자격증 없어도 되죠. 그런데 선생님처럼 뭐 이렇게 경력도 쌓고 뭐 이렇게까지 되는 건 정말 힘들어. 그러니까 봉사운동에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어도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제 3사 선생님들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뭐 큰 회사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가면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 진짜 힘들어, 훨씬.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 자격증 주는 거 몇 가지 있잖아. 뭐 있어? 그러니까 제 대표적인 의사, 약사, 변호사야. 그지? 근데 이거밖에 없냐? 아니야, 되게 많아. 우리나라 자격증 구글에 이렇게 쳐보면 뭐 수백 가지, 수백 가지가 돼, 자격증이. 그 중에서 이제 넘들이 잘 안 하는 거. 아니, 안 한다기보다는 따기 힘든 거. 그럼 몇 가지 있어요. 화학 쪽에도 있고, 생물 쪽에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을 딱 생각하면 돼. 뭐, 반드시 의사, 약사, 변호사만이 길은 아니야.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건 맞는 것 같아. 자격증을 국가에서 주는 걸 따면은 두루두루 써먹어. 알았지? 근데 이제 그 중에는 돈 안 되는 자격증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 어, 그런 거 있잖아. 운전면허증도 돈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요즘에 하도 많이 하는 뭐 공인중개사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뭐 그렇게 큰 돈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잘 생각하면 되겠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공부가 제일 쉬워요. 알았지? 시연이 왜 안 늦었어? 응? 잤어? 네. 좋을 때야. 자, 우리 마저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열이 나오거나 들어가는 반응들이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오는 반응을 발열이라 그러고 들어가는 반응을 흡열이라고 한다. 그거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 이거부터 할 거예요. 얼마만큼의 열을 내놓거나 얼마만큼의 열을 흡수하는지 이제 측정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측정하냐면 여기에 반응물이 있고 그다음에 생성물이 있다고 하자. 그럼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열이 나오거나 열이 들어가는데 얘들한테 물어보지 못해. 야, 너 얼마만큼 흡수했어? 너 얼마만큼 방출했어? 이걸 못해. 알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이런 반응에 근처에다가 이렇게 어떤 물질을 갖다 놔요. 물질을 갖다 놔요. 자, 그러면은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이 나왔다면 그 열을 이 물질이 흡수했겠지. 그지? 그러면 이 물질의 온도가 올라갔을 거야. 온도 변화가 생겼으면 그 생긴 온도 변화를 가지고 이 물질이 얻은 열량을 측정하면 결국 반응에서 방출한 열량을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는 뭐냐면 반응이 일어나는데 열을 흡수했대. 그럼 열을 흡수할 때 주위에 있는 물질로부터 열을 흡수했겠지. 그럼 이 물질의 온도는 어떻게 됐을까? 낮아졌겠지. 그러면 이 물질의 온도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이 온도 변화를 측정한 다음에 물질이 얻거나 잃은 열량을 계산하는 거야. 측정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반응을 할 때 나오는 열량과 들어가는 열량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열량을 어떻게 구하는지. 열량. 자, Q는 시멘트. 이게 중3 과학에 나와요. 중3. 여기 3학년 과학에 Q가 열량이에요. 열량. 그래서 이 열량의 단위는 그냥 줄이야, 줄. 줄 또는 칼로리를 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비열이 있죠, 비열. 요 C가 비열이에요. 자, 그럼 비열은 뭐냐면, 비열은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가리켜서 비열이라고 합니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그래가지고 얘는 줄 퍼 그램 도씨를 단위로 씁니다. 알죠? 줄 퍼 그램 도씨. 자,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질량을 곱하고 얘는 질량이죠. 여기 M이라고 쓴 거. 그 다음에 델타 T라고 하면 이거 온도 변화예요. 자, 그러니까 뭐뭐 알면 되냐면 이 물질의 질량과 물질의 비열, 그 다음에 온도 변화만 측정하면 출입하는 열을 갖다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알았죠? 이게 바로 열량 계산인 중입니다. 열량. 그래서 열량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쓴다. 자, 그럼 이 열량을 측정하는 기계가 열량계, 열량계. 열량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겨먹은 열량계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 간이 열량계라고 해요.
간이 열량. 말 그대로 간단한 열량계야.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스티로폼을 썼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얘는 다른 말로는 이렇게 써요. 스티로폼 열량계. 자, 스티로폼 열량계 또는 뭐 간이 열량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주로 어떠한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을 측정하냐면 용해열하고요. 중화열. 자, 용해열이나 중화열을 측정할 때 쓰는 게 지금 간이 열량계 또는 스티로폼 열량계야. 자, 그럼 봐봐. 그러니까 용해열은 이제 물에다가 용질들을 녹이는 거잖아. 그지? 그다음에 중화열은 또 물에다가 산이나 염기를 집어넣어서 반응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열이 나오거나 들어갈 텐데 열이 나온다고 생각하자. 그럼 이제 일단은 열이 이렇게 수용액으로 가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열량계로도 갈 수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열이 나왔어. 자, 열이 나오게 되면 두 군데로 간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간다고요? 수용액이 얻은 열량 플러스 수용액이 얻은 열량 플러스 열량계가 얻은 열량. 자, 두 군데래요. 두 군데. 자, 수용액이 열을 얻을 수 있지만 열량계가 또 열을 얻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수용액이 얻은 열량이니까 수용액의 열량. 자, 아까 어떻게 계산한 C, 맨, 트. 자, 열량계가 얻은 열량. 열량계 비열에다 질량에다가 온도 변화 이렇게 줍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앞에 있는 C는요. 뭐의 비열이 되냐면 수용액의 비열이에요. 자, 뒤에 있는 M은요. 이건 수용액의 질량. 자, 그리고 수용액 질량과 그 다음에 비열을 조사해서 대입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봐봐. 열량계가 얻은 열량에서 열량계의 비열과 질량을 곱한 값이 있어요. 근데 열량계는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나오는 거야. 그럼 공장에서 열량계를 팔기 전에 질량도 측정하고 비열도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사용 설명서에 두 값을 곱해가지고 연용량이라 그러거든. 연용량. 연용량을 라지C라고 해요. 자, 그러면 두 값을 곱해서 이 열량계를 팔 때 그 사용 설명서에 이렇게 주어져. 응? 얘 연용량 얼마다라고 주어진다. 그래서 연용량은 뭐에다 뭐로 곱한다고?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돼. 교재에 보면 연용량이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이 연용량은 비열과 질량을 곱하게 되면 단위가 줄 퍼 도시가 돼요. 줄 퍼 도시래. 자,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물질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야. 그러니까 물질이 같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얘를 물이라 하자. 그러면 물을 100g을 1도씨 높일 때와 1000g을 1도씨 높일 때 당연히 1000g을 1도씨 높일 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물질의 질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얘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연용량은 질량과 그 다음에 비열을 곱한 값이다. 그게 이제 연용량이에요. 자, 이번에는 델타 T를 한번 볼게요. 이게 뭐였죠? 이게 델타 T가 앞에서 온도 변화였지. 자, 온도 변화는 온도계를 이용하는데 이 온도계가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그렇잖아.
온도 변화는 두 개를 측정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열적 평형이라 그래가지고 자, 열적 평형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기 있는 열량계와 수용액이 맞닿아 있죠. 그랬을 때 이 맞닿아 있는 물체들의 온도는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게 열적 평형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용액의 온도계를 내버려 두면 여기서 나타나는 눈금의 그 온도 변화가 결국은 열량계와 같다라는 뜻이. 그러면 이 온도계는 어디의 온도를 측정하는 걸까요? 다시 말하면 이 온도는 열이 나왔을 때 이 온도계가 열을 받아서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도는 주위 온도를 측정해 줍니다. 이해되나? 자, 그래서 이 온도계는 무슨 온도를 측정한다고요? 주위 온도.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발열이구나. 반대로 이 온도계 눈금이 내려가면 흡열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온도계는 주위의 반응물 생성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온도계가 표시하고 있는 건 주위 온도를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때 나온 열량을 C맨에다가 라지 C 쓰고요. 델타 T로 계산합니다. 그럼 이 측정한 열량이야. 그러면 이 측정한 열량 값을 이용해서 반응열을 계산하면은 자, C맨에다가 라지 C 쓰고요. 델타 T 딱 쓴 다음에 시료의 질량으로 나눠주세요. 시료의 질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단위가 어떻게 되면 줄 퍼 그램이 됩니다. 알겠지? 단위가 줄 퍼 그램이다. 자, 그런데 반응열은 1g이 1g에 대한 그 열량값을 반응열이라고도 하지만 얘가 줄 퍼 몰이 될 수도 있어. 줄 퍼 몰은 뭐야? 1몰에 대한 반응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 값에다가 뭘 곱해주냐면 화학 식량을 곱해줘요. 이게 그램 퍼 몰이거든. 화학 식량. 그러면 여기 보면 줄 퍼 그램하고 그램 퍼 몰을 곱하면 그램 지워지니까 줄 퍼 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반응열이 돼요. 그랬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본 게 간이열량계고요. 근데 이 간이열량계는 정밀하게 측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정밀하게 측정해 준 애가 있는데 그게 통열량계 또는 뭐 본배열량계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열량계 통열량계 또는 이제 이 통을 본배, 그러니까 봄이라고 그래. 봄. 본배열량. 자, 얘는 조금 더 정밀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열량계가 어느 부분이 열량계냐면요. 지금 그림 보면 강철통이라고 돼 있지. 이게 열량계야. 이 열량계를 어디다 빠뜨리냐면요. 이 물에다 빠뜨려요. 강철통이 이렇게 있다. 이 점화선이 있는 걸 보니까 얘는 말이죠. 연소율이죠, 연소율.
연소를 측정할 때 쓰는 거죠. 얘 연소열만 측정한다. 통일열량계는. 그래가지고 연소 측정되면 얘는 발열이겠죠. 항상.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연소를 하려면 산소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시로 집어넣고 여기 시로 집어넣어요. 시로. 그 다음에 여기 산소 기체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 놓고는 이제 점화선을 이용해서 이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럼 막 타겠죠? 그럼 발열이니까 열이 나왔을 때 일로도 가고, 자, 열량계로도 가고요. 그 다음에 물로도 갑니다. 그래, 좀 전에 봤던 간이열량계가 다를 건 별로 없어. 자, 간이열량계는 열이 나면 어디 간다 그랬냐면, 제가요, 열이 나면, 두 군데로 간다 그랬죠? 수용액이 얻은 열량. 그 다음에 열량계 얻은 열량인데, 달라지는 건, 얘는 수용액이 아니라 물이야, 물! 이것만 달라진 거야. 주변에 물이 얻은 열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C는 물의 비열이 되고, 질량은 물의 질량이 될 뿐입니다. 달라진 건 이것만 달라져. 자, 뒤에 있는 열량계는 동일합니다. 열량계 열량량에다 온도 변화를 곱해주면 돼요. 보통은 이 간열량계에서는 이 뒤에 있는 항들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용액이 얻었거나 이런 열량 값만 가지고 반응열을 계산하는데 얘는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 열량계가. 그래서 이때 발생한 열량은 이걸 모두 더해줬을 때가 열량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응열은 뭐라고요? 연소율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통 안에다가 메테인을 집어넣는다든가 에탄올을 집어넣어서 막 태우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은 시로의 질량 몇 g을 태우는 걸 통해서 줄 퍼 g을 얻을 수가 있고요. 다음 자 메테인을 태우든 에탄올을 태우든 화학 식량을 곱하게 되면 예, 줄 퍼 몰이라는 단위의 연소율을 측정할 수 있는. 자, 두 개 알겠어요? 응? 이건 조금 정밀한 그러한 측정 장치에 해당하고 이제 뭐 화학 실험을 할 때 어떤 물질들의 연소율을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응? 음, 알겠죠? 자, 그래서 교재로 한번 돌아보면 선생님이 얘기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실험은 이거 한번 보세요. 자, 간이열연계를 이용한다 그랬지? 증류수 200g에다가 염화칼슘 10g을 녹였죠. 일단 용해열을 측정해 준 겁니다. 자, 처음에는 25도였는데 33도가 됐다는 얘기는 CaCl2의 용해는 발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온도 변화 측정한 게 몇 도씨가 측정이 되냐면 8도씨가 측정이 됐죠. 이때 열량 Q는 시멘트. 자, 4.2 이렇게 넣고 여기 질량 보여요? 자, 질량이 몇 그램 대입하냐면 210g 대입했지? 자, 간이열량계는 수용액의 질량을 대입해야 돼. 물하고 용지를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수용액의 질량. 그러니까 200g하고 10g을 더한 210g을 대입해야 되는 뜻이에요. 알았지? 그래서 이때 발생한 열량을 시로의 질량인 10g으로 나눠주게 되면 걔가 뭐에 해당해? 이게 용해열이에요.
근데 이론값은 732.4네요. 실험값은 705.6이고요. 왜 그럴까? 왜 실험값이 작아요? 정밀하지 않다 그랬죠? 간이열량계는.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열이 손실되는 거야, 밖으로. 그래서 이렇게 작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개념하기 문제 있죠? 여러분은 잠시 쉬면서 개념하기 문제 풀어보세요. 그리고 뒤에는 숙제예요. 대표 자료 문제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숙제. 집에 가셔서 숙제 좀 하시면 됩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좀 쉬었다가 확인해보고 오늘 다른 내용을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인데요. 먼저 얘는 발열 반응이겠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이 방출된 반응이고 주요 온도는 어떻게 된다? 높아지죠. 흡열 반응 낮아집니다. 열량계예요, 열량. 그다음에 이거는 간이 열량계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얘는 수용액의 비열과 질량과 온도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7번은 통열량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거는 통열량계에 뭐가 필요하냐면 열 용량이 필요해요. 자,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발열 반응은 열을 흡수한다 틀렸고요. 흡열이 그렇죠. 올라가는 거 맞고요. 흡열 반응은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커요.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크다가 맞아요. 다음 메테인은 공기를 연소한다. 그럼 이제 얘는 발열이에요. 발열. 그 다음에 얘도 중화 반응이니까 발열. 열분해는 흡열. 그 다음에 광합성은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라고 그랬죠. 자, 수산화바륨의 팔수화물하고 질산암모늄 반응. 열을 흡수함으로 온도가 낮아진다. 그 다음에 철가루가 산화될 때 열을 방출한다. 주온도는 올라간다. 냉각팬은 열을 흡수한다. 낮아진다. 그래야죠. 열량계는 화학반응에 취입하는 열량 시정하는 장치이다 맞는 얘기고 손실이 좀 적죠. 통열량계는. 그 다음에 간열량계는 연솔시 거의 없어. 이것도 틀렸죠. 네, 통열량계 그렇다 이거야. 아까 무엇인지 쓰시오. 자, 간은 간열량계, 나는 통열량계. 자, 그래서 동적 표현과 반응 취급하는 10가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남아있는 게 2가지인데 반응이야. 뭐하고 뭐냐면 산화 환원 반응하고 중화 반응을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뭐부터 할 거냐면 그나마 조금 뭐 여러분 익숙한 게 산화 환원 반응이에요.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에 관한 것들 좀 볼게요. 그럼 산화 환원 반응이 뭐냐라는 거죠. 산화 환원 반응은 반응을 할 때 자, 한 개 이상의 전자가 이동하는 반응이 산화 환원 반응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산화 환원 반응이 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빈번하게 일어난다기보다는 그냥 늘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쉽게 보자면 우리가 살아있는 게 산화하는 반응 때문에
알았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이죠. 모두가 산화하는 반응을 통해서 생성된 물질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명체의 생명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산화하는 반응이 우리 주변에 없으면 안 되는 반응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럼 산화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산화라고 하는 거는 음? 산소를 얻었을 때를 산화라고 그러고요. 산소를 잃었을 때 환원이라고 해요. 산소를 얻었다, 산화. 근데 이걸 수소로 얘기하자면 수소를 잃으면은 또 산화가 되고 수소를 얻으면은 또 환원이 돼요. 자, 하지만 모든 물질이 산화하는 반응을 할 때 산소에 잃고 얻음 수소에 뭐 얻고 잃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공통적인 얘기는 바로 전자이동입니다.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의 정의가 뭐라 그랬냐면 바로 전자가 이동하는 반응이다. 그러면 전자로 보게 되면 전자를 잃었을 때 마이너스 잃었다 이거지. 그럼 전자를 얻게 되면 환원이 되는데 반응식에 전자가 표시되어 있으면 쉬울 텐데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어렵겠죠. 그래서 이 전자 잃고 얻음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산화수라는 기준이 있어요. 산화수. 자, 그래서 이 산화수를 판단하고 산화수의 변화를 이용해서 산화가 됐는지 환원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산화수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산화수부터 좀 해볼게요. 산화수. 산화수. 산화수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이야. 화합물에서 어떤 그 표현을 썼냐면 어디로 쏠려 있는가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원자들이 결합을 합니다. 원자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이 결합하는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전자를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요. 전자를 끌어당긴다. 자, 전자를 끌어당기는데 그 끌어당기는 성질이 어떤 애는 강한 애가 있는 반면에 약한 애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그러한 여러 가지 전자를 끌어당기는 성질과 여러 구조를 통해서 전자가 어느 한쪽에 몰려버리게 되거든. 그러면 전자를 가져갔을 땐 이제 음전기를 가져갔다. 그지? 음전기를 가져갔으니까 나는 전자가 풍부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지. 그지? 그러면 그 상태를 숫자로 표시해 주는 거야. 마이너스. 근데 내전자가 있었는데 내전자를 뺏겼어. 자, 뺏겼으면 음전기가 나간 거잖아, 나한테. 그지? 그러면 나는 산화 상태를 양수로 표현해 줘. 그럼 양수와 음수라는 이러한 어떤 숫자를 통해서 전자를 잃었는지 얻었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걸 산화수라 그래요. 자, 그래서 화합물의 전자가 어디로 쏠려 있는가? 다시 말하면은 산화 상태를 표시하는 숫자다. 산화 상태를 나타내주는 숫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데 이게 뭐 0도 있고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숫자예요.
알았어요? 몇 가지 규칙을 알려드리고 이 규칙에 따라서 산화수를 여러분들이 결정만 하면 돼. 첫 번째 규칙. 자, 호돈수 물질이라고 배웠지. 호돈수 물질을 구성하는 모든 원소들의 산화수는 0이에요. 예를 들어서 NA도 있고 Mg도 있고 H2도 있고 Cl2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산화수는 얘 0, 얘도 0, 얘도 0, 얘도 0 이렇게 되는 거죠. 빵빵빵빵. 알았지? 왜 그러냐면 호동수 물질은 같은 원소들끼리 있으니까 전자를 어느 한 놈이 뺏어가지도 않고 어느 한 놈이 뭐 내놓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원소들이 산소 0입니다. 그 다음 일원자 이온. 자, 일원자 이온은 원자 하나가 이온으로 전기를 띠고 있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온의 전하량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Na 플러스도 있고 Mg2 플러스도 있을 것이며 O2 마이너스를 비롯하여 다양한 일원자 이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1, 플러스 2, 얘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갖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원소들 중에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들 중에 금속들이 있어요. 금속은 전자를 좋아하는 애들일까요? 싫어하는 애들일까요? 응? 전자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해요? 막 좋아해요? 야, 니들은 선생님이 그 이온 에너지 해줬잖아. 안 좋아해요. 전자를 이렇게 내놓길 이렇게 내놔서 전자를 내놓길 좋아하는 거지, 전자를 가져오려고 하지 않아요. 알았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금속은, 어, 주로 양의 산화수를 갖는 양의 산화수. 그러니까 플러스를 갖는다 이거야. 왜냐면 전자를 내놓으면 내가 금속이야. 내가 금속인데 내가 전자를 내놨으니까 마이너스를 내놨으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돼? 플러스 쪽으로 가야지. 자, 그런데 몇몇 금속들은 그 산화수가 결정되어 있어. 예를 들어 1쪽 닥치고 플러스 1. 2족은 닥치고 플러스 2. 알았죠? 결정돼 있단 말이야. 1쪽 뭐뭐 있지? 1쪽 원소가 뭐뭐야? 1쪽에 어떤 원소들이 있어? 응? 수소? 수소는 비금속이잖아. 리튬 또. 리튬 다음에 또 뭐 있어? 나트륨 또 칼륨. 그렇지.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 알았지? 그 밑에 있는 그 다른 원자보다 더 큰 일종은 필요 없어요.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애들이야. 얘들이 플러스 2를 가져. 2족은 뭐 있죠? 2족 베릴륨 또 마그네슘 또 칼슘. 그렇지. 이런 애들은 플러스 2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원소들이 이렇게 하나의 산화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애들도 있어요. 구리는 경우에 따라서
플러스 1도 같고 플러스 2도 같고. 철도 플러스 2도 같고 얘는 플러스 3도 가져요. 그러니까 금속이라고 전부 다 결정돼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건 맞지. 금속일 때는 산화수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그렇지. 이건 맞아. 금속이 마이너스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플러스야. 알았어. 그렇다면 네 번째. 비금속. 자, 비금속은 말이죠. 보세요. 비금속은 금속에 비해서 전자를 좋아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비금속 같은 경우는 전자를 오히려 가져오려고 그래. 그럼 음전기를 가져오니까 얘는 어떤 산화수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응? 음. 음의 산화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비금속 중에서는요, 플로린이 있어요, 플로린. 얘는 화합물에서 무조건 마이너스 1. 기억해야 돼. 플로린은 마이너스 1. 수소. 자, 수소는요, 비금속이긴 해요. 그런데, 그게 전자를 잘 못 가져와. 그래서 대부분이 플러스 1이에요. 그렇다면 예외는 있죠. 예외가 있어요. 다 플러스 1은 아니고. 여기 봐봐. 이건 좀 어려운 물질인데, 금속 수소화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금속의 NA가 플러스 1이니까 수소는 마이너스 1을 가져. Mg는 플러스 2가 되고 수소는 마이너스 2를 가져. 뭔지 알겠죠? 산소. 산소. 자, 산소는 마이너스 2. 얘도 전자를 잘 가지고 옵니다. 근데 산소는 요 예외가 중요해요. 이런 애들하고 이런 애들. 수소가 플러스 1이니까 얘는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플러스 1 두 개니까 마이너스 1이 두 개 돼야 돼. 플로린이 마이너스 1이라 그랬죠. 그럼 마이너스 1자리 두 개 있으니까 산소는 얼마가 되냐면 플러스 2가 돼.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이렇듯이 우리가 이제 금방 봤듯이 이 산화수들을 다 합하면은 산화수의 합이 되거든. 근데 산화수의 합은 중성일 때 0이에요, 0. 이온일 때는 이온의 전하량이 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개만 한번 해봅시다. H2S. H2S의 S의 산화수, MnO4-의 Mn의 산화수, NO3-의 질소의 산화수, Cr2O7e-의 크롬의 산화수. 자, 먼저 H2S를 볼게. 이 S가 황인데 이 수소가 플러스 1이라는 거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그럼 플러스 1이 몇 개 있냐면 두 개 있거든. 그럼 뭐를 더했을 때 0이 될까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중성이잖아, 지금. 뭘 더해주면 돼? 응? 그래서 황이 마이너스 2가 돼요. Mn 봅시다.
자, 산소가 얼마죠? 마이너스 2죠. 그럼 마이너스 2짜리 몇 개 있어? 4개 있지. 여기다 뭐를 더해주면은 전체가 마이너스 1이 될까? 7? 그러면 M에는 산화수가 플러스 7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은규 한번 해봐 그럼. 은규 산화수 얼마가 되겠어?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플러스. 혜인아 그럼 한번 할까? 응? 자 다시 요게 마이너스 2잖아. 그럼 마이너스 2짜리가 7개 있는 거고 크롬이 2개인데 크롬의 산화수를 더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돼.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6이라고 그러죠. 산화수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산화수를 결정하고 나면 이 산화수의 변화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산화 환원 반응을 하는데 여기 잘 봐. 여기 보세요. 자, 산화수가 증가해요. 그때가 산화예요. 왜? 전제 잃었지? 얘들아 봐봐. 전제 잃었어. 자, 마이너스가 빠져나간 거야. 그럼 마이너스가 빠져나가면 나는 어느 쪽으로 가는 거지? 플러스 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플러스 쪽으로 간다는 걸 숫자로 보면 증가했다고 얘기해줘. 플러스 1이 플러스 2가 되고 0이 플러스 2가 되고 뭐 마이너스 1이 0이 되고 이런 식으로. 알았지? 그럼 전제를 받았죠? 이거 환원이야. 그럼 산화수가 어떻게 될까? 감소해. 왜? 전자를 받은 상태가 된다는 얘기는 음전기를 받은 거니까 음수 쪽으로 가요. 0이 마이너스 1이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가 되기도 하고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 되기도 하고 음전기 쪽으로 가는 걸 감소한다고 표현해요. 아셨어요? 자, 이제는 모든 산화환원 반응을 이와 같은 산화수의 변화로 판단하는 거예요. 봅시다. 여기는 뭐 산소를 잃고 어둠으로 얘기했잖아. 근데 이거 필요 없어. 자, 이 구리 산화수 얼마가 될까요? 플러스 2. 산소는 마이너스 2. 얘 0이었죠? 구리는 0이 되고 얘는 플러스 4가 돼요. 이게 결정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규칙으로. 그러면 여기서 구리는 플러스 2가 0이 됐잖아. 그럼 증가야, 감소야? 플러스 2가 0이 된 건 감소, 그러니까 환원이에요. 이번에는 0이 플러스 4가 됐네요. 혹시 증가죠? 그럼 증가한 건 산화라고 합니다. 뭐 산소를 이러니 여러니 안 따지고 그냥 전자의 1코드만 따져도 돼요. 밑에 거도 볼까? 철의 재련. 얼마죠? 자, 이제 숫자 써놓고 생각하는 거야. 자, 산화수가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감소했죠? 산화수가 증가했죠? 했잖아. 그러면 산화수가 증가한 탄소는 산화가 일어난 거고 산화수가 감소한 산화철은 환원이 일어난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자,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뭐 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반응의 모든 원소들의 산화수를 다 표시해 와야 돼요. 이해하고요.
이해하고요. 표시해 줄게. 이해하고요. 이해하고요. 하는 김에 위에는 이것도 있네. 근데 뭐하라 그랬어? 모든 원소들의 산화수를 각각 빨간색 펜으로 다 적어가지고 와. 검사할 테니. 일단 뭐 응? H입니다. 뭐? 이 H 분도 어. 어디서 몇 페이지? 273 273에서 어디 하라고? 이거 얘하고 얘하고. 자, 거기 내용은 중요치 않아. 지금 가서 뭐 하는 거야? 산화수의 규칙 외우고 산화수만 판단해가지고 와. 알았지? 그러면 다음 시간 좀 이어서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반응열 있죠? 반응열에 해당하는 문제, 내신 문제 좀 풀어오시고 산화수만 좀 복습해가지고 오세요. 알았죠? 자,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